근데 내 페이스북을 찾아가지고 나한테 메시지를 이만하게 보낸 거예요. 그때 이제 계열받았지. 그린카드가 필요한 꼬마 신부라고? 아무리 어린 여자가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영어로 말도 못하는 외국인의 그 어린 여자랑 사귈 수가 있어? 너 남자친구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 죽여버린다 막 이러면서. 남편의 전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바로 전 여자친구는 아니고요, 남편이 제일 오래 만난, 오래 기간 동안 함께 했던 여자인데 그 여자가 이름이 이제 신디예요. 근데 그 여자랑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었고, 신디 한국인이 아니에요. 한국인 아니에요. 남편은 저 이전에 한국인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한국 음식도 처음 먹어봤다니까요, 저 만나고.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만났어요. 몇 년. 남편 20살 때부터 만났으니까. 남편이랑 저랑 관계가 진지해지면서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랑 만났었는지, 왜 때문에 헤어졌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아주 자세히는 아니지만. 근데 남편이 그 여자 얘기할 때마다 막 너무 질색팔색을 하는 거예요. 되게 오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소름 돋고, 지금 생각해도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고, 이런 식으로 되게 안 좋게 얘기해서 내가 이 사건의 내막을 잘 알기 전까지는 난 좀 미니 오빠 흉을 좀 봤어, 속으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만난 연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극혐하면서까지 말을 할 수가 있나. 저건 좀 그렇다라고 나는 생각했어. 그리고 남편이 그 여자에 대해서 아무리 뭐라고 무슨 말을 해도 솔직히 반은 듣고 반은 흘려들었어요. 두 쪽 얘기를 다 들어보지 않는 이상 나는 모르는 거잖아요. 남편은 남편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맨날 술을 엄청 많이 마셔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엄청 많았고, 어떤 날은 아침에 안 들어와서 오늘도 안 들어왔나 보다 했는데 아침에 나가면 대문 있고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계단에 쓰러져서 자고 있고, 집까지도 들어오지도 못한 거야. 중독자 수준인 거예요. 어떤 때 보면 막 여기저기 막 토해놔 있고, 막 방바닥에서 자고 있는데 막 카펫에 사물뿐만이 아니라 진짜 내가 진짜 차마 디테일하게 말은 못하겠는데, 정말 알죠? 사람이 술 먹고 진짜 정줄 놓으면 별거 다 써놓는 거 알죠? 토뿐만이 아니라. 이 디테일은 내가 남편 그 이메일을 읽으면서 알게 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충 나한테는 그 여자가 너무 술을 많이 마시고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켜서, 심지어 경찰서까지 들락날락거리고 음주운전 해가지고 남의 그 마당 울타리 다 부시고 바에서 사람들이랑 막 싸움하고, 많이 심했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야.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했었는데, 미국은 한국처럼 버스가 어디든지 잘 되어 있고 이렇지 않거든요. 뉴욕 이외에는 대부분은 자가가 있어야지 생활이 가능해. 또 자기가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신디가 그러니까 남편이 또 헤어지려고 했다가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우리 진짜 다시 잘 살아보자, 우리 그럼 뉴욕으로 가자, 뉴욕에 가서 우리 새 출발하자. 뉴욕은 차가 없어도 되는 주니까 신디랑 같이 뉴욕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좀 괜찮은가 싶었대. 근데 뉴욕에 여러분 클럽 되게 많고, 놀래면요 별천지예요, 별천지. 미시간 같은 경우만 해도 뉴욕에 비하면 촌동네지 어떻게 보면. 왜냐면 문 다 금방 닫잖아. 바도 뭐 1시면, 새벽 1시면 문 닫고 뭐 다 이러는데, 여기는 막 삐까 번쩍하지. 막 문 다 안 닫고 클럽도 막 5시까지 하는 데 있지, 바도 막 아침까지 여는 데 있지. 이러니까 처음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얘가 이제 물 만난 고기가 된 거지. 놀 데가 너무 많은 거야. 남편이랑 헤어지게 된 이유가 바람이 나서 헤어지게 됐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했던 얘기는 다 팩트에 근거한 거예요. 남편한테만 들어서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보다도 이제 메일로 막 이렇게 많이 주고받고 했던 시기여서 되게 옛날 얘기 같네. 내가 그거 다 읽어봤거든. 진짜 각원이 들어. 둘이 이제 같이 여기로 왔잖아. 미시건에서 집도 팔고 남편은 직장도 그만두고 여기까지 왔잖아. 근데 아시다시피 월세가 높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뭐 한국 돈으로 한 200만 원 월세 방에, 이런 우리 집까지 방 하나 있는 집, 한 달도 아니고 갑자기 일주일 전에 남편한테 우리 몇 시에 여기서 만나자 그러더래요. 밖에서 같이 사는데. 그 남편이 뭐지? 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나 뉴욕에서 더 이상 행복하지도 않고 너랑 있는 것도 행복하지도 않고, 그리고 난 정말 함께 있어서 행복한 사람을 찾았어. 그걸 얘기하고 짐을 싸더니 그냥 가버리더래.
그러면 남편은 그 200만 원짜리 집에 살면서 서로 여태까지 반반씩 내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가니까 혼자 월세 다 내야 되지? 계약일은 이만큼 몇 달이 남았는데 그 몇 달 동안 혼자 그 비싼 월세를 혼자 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남편 너무 불쌍했던 게 그 메일을 읽는데 남편이 이제 그 여자를 그 와중에도 또 잡은 거야. 너가 왜 행복하지 못한지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자. 우리 같이 얘기 좀 하자. 너가 이렇게 맨날 나가서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냐. 뉴욕까지 우리 새 출발한다고 왔는데 갑자기 이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다시 잘 해보자고. 그게 나 만나기 7년 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둘이 그렇게 헤어졌어. 7년이 지난 거예요. 그 여자한테 메일이 왔어. 자기 여기서 너무 잘 지내고 있다. 근데 너 생각을 이제 종종 한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 하고 온 것 같아서 이제 후회도 하고 제가 미안할 때가 많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냈던 시간이 많으니까 우리가 서로 제일 잘 알지 않냐. 친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 여자가 베프처럼 지내고 싶다면서 여러 번 메일을 보냈는데 남편이 답장을 안 했더라고요. 한 번 했어. 나는 너랑 친구가 될 생각이 없다고. 남편이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자기한테 차갑게 굴지 말라면서. 근데 어느 날 또 장문의 이메일이 왔어요, 남편한테. 제목이 뭐였냐면 내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할 때 라는 제목으로 남편한테 간추려서 무슨 내용이었냐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내가 너를 그때 뉴욕에서 떠난 게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 같은 선택이었는지 나는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어. 요즘엔 특히 너를 매일매일 생각해. 우리가 함께 지냈던 시간들, 막 그중에 막 있었던 사건들 있죠. 막 서로 막 있었던 일들 막 얘기하면서 우리가 비록 7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그동안 함께 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그 7년 떨어져 있던 시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너랑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난 너만 괜찮다면 언제든지 너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너한테 갈 용의가 있다면서. 그러면서 자기 받아달라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남편이 10편으로 나눠서 올릴 거냐고 하는데 아니야, 오늘 끝낼 거야.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 정도로 남편이 진짜 극혐했다니까. 근데 남편이 이 이메일을 읽고 소름 끼친다면서 저한테 그 이메일을 보여주면서 자기는 항상 씹거나 노라고 얘기를 해왔다. 너 썸머 너랑 나랑 지금 결혼을 전제로 좀 만나는 사이인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하면 자기가 너무 뭔가를 숨기는 것 같을 것 같아서 기분이 찝찝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원하면 내가 너한테 내 이메일 주소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줄게. 그래서 얘한테 이메일이 더 오더라도 내가 뭐 숨기고 이런 게 아니라 오면 오는 대로 네가 볼 수 있게. 자기는 일도 숨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서. 그래서 그래? 거절은 안 했어. 뭐야? 어디 한번 비밀번호 한번 적어봐봐. 이래서 비밀번호를 남편이 줬어요, 저한테. 내가 그래서 막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막 이걸 이메일로 보는데 내가 속이 상하더라니까. 진짜 우리 민익 오빠가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요. 심성이 진짜 착해요. 보니까 막 너무 답답하고. 얘는 남편을 여기다가 놓고 완전 막 이러고 있어. 주무르고 있어. 막 이용하고. 그래서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 딱 봐도 착하잖아. 바보야, 바보. 그래가지고 아무튼 내가 그때부터 이 남편의 이메일과 비번을 내가 알게 되면서 이 전 내막을 다 알게 됐지. 그래가지고 남편이 뭐라고 답장을 했냐면 정말 미안한데 나는 우리 사이 옛날에 정리를 했고 너도 우리 사이를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일 받는 거 굉장히 불편하고 지금 이런 메일 읽는 것조차도 나한테 되게 스트레스가 된다. 나는 너랑 전혀 친구로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정말 없으니까 더 이상 뭐 친구로 남자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 나한테 이메일 보내지 말아라 라고 남편이 완전 단호박처럼 답장을 보냈어요, 그 여자한테. 남편이 나 페이스북 너 사진으로 해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내가 아직도 뭐 솔로라고 생각하는지 그래도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를 좀 이렇게 해놓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사귀면서 거의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프로필 사진에 나랑 같이 찍은 사진을 이제 올린 거예요. 그게 무슨 사진이었냐면 이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을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으로 이제 올렸는데 답장이 온 거예요, 그 여자가. 남편이랑 페이북 친구도 아니야. 근데 맨날 염탐하나 봐. 바뀌자마자 남편한테 이메일로 차일드 브라이드라고 했거든요. 직역하자면 꼬마 신부? 요 정도 되겠지? 왜 네 차일드 브라이드 때문에? 내가 나이가 앞자리가 3인데 이 사진으로 보니까 내가 되게 어려 보였나 봐. 왜 알죠? 왜 좀
미국인들이 특히 동양 사람들 보면 남자도 그렇고 되게 동안으로 보잖아요. 왜? 너의 차일드 브라이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 기분 나쁘죠. 아니 거기까지는 엑세스 아니야. 괜찮아.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 그래? 내가 또 어려 보이긴 하지. 뭐 한 21살 요 정도로 보였나? 아 진짜 피곤하다 정말. 17살이라고 할까? 더 발작하게? 근데 난 보고 그냥 웃었어. 그래서 남편이 이제 답장을 안 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답장을 해? 미친년인데. 그래가지고 답장을 안 했는데 걔가 또 메일이 왔어. 다 한 며칠 지나서. 너 걔가 왜 너랑 만나는지 알지? 차일드 브라이드 네 꼬마 신부 그린카드 받으려고 너 만나는 거잖아. 너 설마 걔가 널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그만큼 바보는 아니잖아, 그치? 이렇게 남편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때 이제 계열받았지. 그린카드가 필요한 꼬마 신부라고? 그러니까 이것부터 나는 레이시스트라고 생각한 거지. 외국인이고 되게 어려 보이니까 남편이랑 영주권 받으려고 만나는 여자구나 라고 내 남편한테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요, 여러분, 남 얘기 막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러면 나는 여기서 그 여자의 호박씨를 까도 된다고 나는 생각해. 앞으로도 까졌고.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이메일로도 봐왔지만 진짜 개 또라이 같은 인간이네. 참 남편 진짜 그때 당시 남자친구였을까? 민익이 오빠 진짜 고생했겠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쨌든 그래도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야 뭐라고? 내가 이거 봤는데 너 이 미친년은 죽을래? 막 이러면서 이렇게 뭐 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려니 했어. 남편은 얼마나 쪽팔리겠어. 그 오랜 기간 동안 만난 여자친구라는 인간이 이런 말을 입으로 싸고 앉아있는데 본인은 얼마나 창피하겠냐고. 그래서 남편이 와 진짜 부끄럽대요. 미안하대요. 그다음 아니 너 미안할 거 없고 이제 너가 이해가 된다. 왜 그렇게 걔 얘기를 하면 학을 띄었는지 막 치를 떨었는지 이해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몇 주 있다가 페이스북에 내가 수락을 해야지 이제 채팅을 할 수 있는 건데 메시지가 띡 왔어요. 근데 보니까 그 여자야. 근데 내 페이스북을 찾아가지고 나한테 메시지를 이만하게 보낸 거예요. 진짜로 정말 쓰레기야. 진짜 인간 쓰레기야.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여러분한테 오늘 말해주려고. 안녕 썸머, 나 도미닉이랑 너가 함께인 거 봤어. 그리고 난 너희가 함께라서 참 기뻐. 나는 내 인생에서 많은 부분과 많은 시간을 도미닉과 함께 보냈고 그래서 누구보다 도미닉에 대해서 잘 알고 아직도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지금은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하지는 않지만 난 정말 진심으로 도미닉이 행복하기를 바래. 이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많이 고민했어. 하지만 너가 이 부분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 솔직히 말해서 너의 소셜미디어들을 다 봤어. 너는 참 어리고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네. 아마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결혼하는 게 필요하겠지? 마침 도미닉과 너가 아주 진지한 사이인 것 같아 보이네. 근데 네가 그 전에 도미닉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하면서 내가 정말 이 부분에서 얘는 진짜 상종할 인간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한 게 도미닉의 그런 개인적인 부분들 있죠. 이미 도미닉은 저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나도 그렇고 도미닉한테도 그렇고 저희가 2년 연애하고 결혼했잖아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이제 다 오픈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막 얘기를 제가 옆에서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서로의 그런 개인적인 뭐 아픔들, 가정사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더 나랑 도미닉이 더 잘 그래서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그런 부분, 그런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죠. 개인이 숨기고 싶은 부분. 내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걸 도미닉의 동의도 없이 그거를 이렇게 막 열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고 막 어머 이런 일이 있어 막 이게 아니라 너무 슬프더라고. 그 오랜 기간 동안 만난 누군가의 상처인 부분인데 이거를 약점을 잡아서 너 이런 거 알고 있냐? 얘네 집에 이런 일도 있었어. 얘한테 이런 일도 있었었어.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남편 형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심장마비로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도미닉이랑은 상관도 없는 그분의 인생에서 있었던 일들까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우리 집은 언니가 있는데 우리 언니가 뭐 사업을 뭐 보증을 뭐 잘못 써줘서 뭐 사기를 먹어서 뭐 튀어가지고 뭐 이런 일이 생겨 저런 일 이런 거는 솔직히 되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가 뭐 어떻게 연계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 있죠. 너무 화가 나더라고. 진짜 개쓰레기죠. 그러면서 그 부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쭉 열거하면서
그래서 결론은 도미닉은 누군가와 함께 할 수가 없어. 누군가와 함께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남을 배려할 줄 몰라.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 너는 아주 행복한 사람인 것 같고, 인생에서 찬스가 있으면 다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 근데 그런 너가 도미닉이랑 함께 하면 너의 인생이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을 거라는 걸 나는 말해주고 싶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다. 너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 바란다면 도미닉이랑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난 정말 너를 위해서 이 메시지를 쓴다면서. 내가 그걸 보고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남편한테도 말을 한 2주 지나서 했어요. 차마 말을 못 하겠더라고. 이런 얘기를 너가 사귀었던 애가 나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게 내가 남편 입장으로 이렇게 보면 너무 부끄럽고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서 차마 말을 못 하겠어서, 그래서 제가 답장을 안 했거든요. 똑같은 걸 복사 붙여넣기 해서 3일 후에 나한테 다시 보내는 거야. 그래도 답장을 안 했죠. 마음 같았으면 정말 여러분 말한 것처럼 마음 같아선 저는 정말 당장 보는 순간 이런 FB 월드 막 쓰면서 무슨 년 다 나왔죠. 근데 어쨌든 남편이랑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고, 딱 보니까 정말 무식에 상식이라고는 개밥 말아먹은 여잔데 내가 과연 상대할 가치가 있을까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뭐? 그래서 너한테 메시지를 보냈다고? 그래서 뭐래? 그래서 내가 솔직히 너한테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되는 게, 너한테 막 이런 있었던 일들을 막 얘기하면서 너를 만나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나 답장해도 되냐 물어봤더니 남편이 그건 하든 말든 그거는 너의 자유이지만 사실 나는 얘랑 너가 상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어쩌면 너가 답장을 하는 게 걔가 바라는 바일 수 있다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네 자유니까 너가 마음대로 해라. 어쨌든 너한테 연락을 한 거니까. 그래서 나도 생각을 하다가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답장을 안 했어요. 답장을 안 했는데, 근데 걔가 남편 집 주소로 제 이름으로 해가지고 편지가 온 거예요. 편지가 열어봤는데 노란색 편지지 있죠. 센 노란색. 정말 마치 그것도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어. 차일드 브라이드라고 했잖아. 꼬마 신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같은 어린애한테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정말 평소에 잘 못 보는 그런 되게 유치뽕짝한 노란색 편지 봉투에 편지지에 자기가 저한테 했던 이만큼 그 문장을요, 구글 번역기로 한국어로 돌려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노란색 그 편지지에 우편으로 보냈더라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진짜 소름 돋지 않아요? 우리 도미닉 오빠 너무 불쌍하지 않니? 미닉 오빠 진짜 불쌍하지 않아요? 옐로우라고 레이시스트 뭐 그런 걸 수도 있겠네. 내가 옐로우니까. 쓰레기 같은 년 진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편지를 보고 너무 없어서 남편이랑 깔깔깔깔 웃었어요. 진짜 배를 잡고 웃었어요. 남편이 내가 메일 보낼까? 내가 내 여자친구 그만 괴롭히라고 말할까? 그래서 내가 아니 냅둬.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연락하지 말고 혼자 계속 발작하게 내비두자고 그랬다? 그 답장 안 했지. 그때 남편한테 또 메일이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답장을 안 하니까 내가 영어를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을 했나 봐. 남편한테 너 어떻게 영어도 못하는 외국인이랑 사귈 수가 있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상식적으로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랑 아무리 어린 여자가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영어로 말도 못하는 외국인의 그 어린 여자랑 사귈 수가 있어? 이렇게 메일이 온 거예요. 진짜 완전 인종차별적이죠. 이거는 그냥 비치를 넘어서 정말 엄청난 레이시스트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시기쯤에 인스타그램을 걔가 이제 보는 것도 기분 나쁘고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 비공개로 돌려놨었거든요. 비공개로 하면 이제 신청이 와요. 신청이 와서 내가 수락을 해줘야만 친구를 받아줄 수가 있는 개념인데 어느 날 이렇게 보고 다 이렇게 수락을 해줬지 웬만하면. 그래서 쭉 보는데 L로 시작하는 무슨 아이디야. 딱 들어가 봤는데 사진도 없고 뭐 팔로우 된 사람도 없고 뭐 그냥 비공개 계정이라 그래도 그냥 다 수락을 해줬거든. 근데 뭔가 되게 낯이 익은 아이디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하고 딱 들어가 봤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어디서 봤지 이 아이디를? 보니까 남편 메일로 들어가서 보니까 걔 지메일 주소 있죠? 지메일 앞에 그 주소 그거더라고. 내가 인스타그램 비공개 신청해놓으니까 심지어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파가지고 나한테 친구 신청을 했어.
미친 듯이 내가 보고 싶었나 봐.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기분도 나빴지만 얼마나 부들부들하겠어. 나는 도미닉이랑 7년 전에 헤어진 거 지금까지 막 후회하면서 다시 만나고 싶어 죽겠는데 내 맘대로 되지도 않지. 내가 어떻게 다시 돌아오면 도미닉이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 그래. 보니까 여자친구 생겼어. 근데 딱 보니까 20대 같고 되게 어려 보이고 그렇잖아. 걔도 그 리즈 시절은 좀 예뻤더라. 근데 뭐 지금 내 나이 뭐 지금만 하겠어? 안 그래요? 이 뭔 개소리야! 그래서 보면서 얼마나 혼자 열등감으로 씩씩 했을 거야. 내 사진들 보면서. 나 또 맨날 스노우로 찍어가지고 필터로 눈 이만하게 피부 막 요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거 보고 얼마나 씩씩 했을까. 막 피부 막 확대하면서 다 필터인데 막 그거 낚여가지고 피부 왜 이렇게 좋아? 주름이 하나도 없네. 도대체 몇 살이야? 막 이러면서 얼마나 부들부들했을 거야. 난 좀 기분 좋더라. 볼라면 봐라. 난 필터로 사기 겁나 쳐서 계속 올릴 테니까 넌 이게 진짜 내 얼굴이라고 믿겠지? 막 이러면서. 그래, 내가 압승했어요. 우리 민익 오빠 정말 레벨업한 거 아니겠어? 저도 정신승리 요지죠? 나랑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막 엄청 나진 않아. 근데 그러니까 더 웃긴 거야. 그렇게 차이도 안 나는데 그냥 내가 어려 보이니까 나한테 자꾸 꼬마 신부라고 하는 거야. 그린카드 필요한 꼬마 신부라면서. 스노우버거 완전 낚였지 뭐. 병맛 같은. 내 생각에는 유튜브도 다 볼걸? 맨날 싫어요 다 누르는 거 아니겠어? 나 걔한테 완전 영앤 뷰티풀이라고. 뭐 나이가 뭐 베스킨 라빈스밖에 안 되는데 뭐 이 정도면 아주 그냥. 그래서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답장을 안 했어요. 답장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 어차피 남편도 걔한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남편이 걔한테 무슨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은 완전히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여기서 다다다다다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막 좀 어렵고 그랬으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10대 20대 때는 내 남자친구한테 조금만 막 꼬리치는 여자 있으면 전화해서 야 미친아 미친 거 아니야. 너 내 남자친구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 죽여버린다 막 이러면서 그랬을 텐데 제가 이제 좀 나이도 좀 먹고 어차피 이 남자는 나랑 결혼할 남자인데 뭐 생각해보니까 뭐 굳이 내가 이렇게 상대를 해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 너는 열심히 나 20대 초반에 꼬마 신부라고 너는 믿고 살려. 우리는 더 행복한 모습 자주 보여줄게.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내가 참았는데 웬걸 1년이 지나도 이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분해가지고 내가 그런 취급 그런 영어 못하는 나이만 어리고 그리고 영주권 필요해서 어떻게 미국 남자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여자로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분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내가 지금 이 북받치는 감정 때문에 답장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후회는커녕 답장을 안 한 게 자꾸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1년 반이 지나서 저도 걔 페이스북을 염탐을 했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몇 번 중간중간 가봤어. 어느 날 보니까 1년 반이 지나서 내가 헤어졌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알죠? 왜 7년이나 사귀었는데 그런 사람이랑 헤어지면 차든 약간 심리적으로 되게 우울할 때잖아요. 나도 참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참 못됐다. 응? 나도 참 못됐어. 보고 얘 헤어졌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멘탈이 가장 흔들리고 약할 때 아니겠어? 기회는 이때다 해서 답장을 보내야겠다. 지금 이렇게 멘탈 탈탈 털렸을 때 답장으로 해가지고 후벼 파줘야겠다. 답장을 뭐라고 했냐면 진짜 길거든? 내가 이름 가리고 도대체 얼마나 길었는지 보여줄게. 나도 진짜 징하지. 이렇게 길어. 나한테 이렇게 보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1년 반이 지나서 이렇게 답장했어. 이렇게 답장했어. 한국어로 직역해줄게요. Well, I wanna say thank you. 글쎄,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야. 고마워. 고맙다. 나는 지금까지 도미닉이랑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그래서 나는 너가 도미닉이랑 헤어져 준 게 너무너무 고마워. 진짜 thank you so much. 그러면서 맞아. 너가 말했듯이 도미닉 인생에서 정말 힘든 부분이 있었지. 하지만 이렇게 모든 걸 겪어내고 이겨낸 도미닉이 나는 너무 자랑스러워. 그런 힘든 과정을 겪어내서 그런지 도미닉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스윗하고 다정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야. 그리고 너가 보낸 한국어 번역 편지도 잘 받았어. 너 정말 내가 많이 걱정됐나 보구나. 물음표. 텍스트에 편지까지 보내다니 사람이 얼마나 집착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서 굉장히 놀라웠어. 시간이 참 많은가 보구나. 내가 너에게 답장을 보내지 않은 건 내가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야. 이러고 제가 가로를 딱 치고
아, 맞다. 너 도미닉한테 영어 못하는 외국인 꼬마 신부랑 어떻게 사귀냐고 했지? 아, 잠깐.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언어가 뭐더라? 아, 그리고 혹시 내 영어가 아주 완벽하진 못하더라도 이해해줘. 영어는 내가 구사할 수 있는 언어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 아, 너도 당연히 2개국어 이상은 할 줄 알겠지? 스마일 표시, 웃음. 그 당시에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린카드가 필요한 꼬마 신부라고 말하는 사람이랑 말을 섞고 싶지가 않았거든. 이해해주길 바래. 웃음. 나 이전에는 도미닉이 너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때 되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 근데 이 모든 걸 겪고 나니까 미닉 오빠가 진심으로 truly deeply 이해가 된다. 미닉 오빠는 과거에 만났던 누구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랑 함께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과거에 괜히 쓸데없는 사람한테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돈 낭비 너무 고생한 것 같아서 네 문자들을 보고 미닉 오빠한테 더 잘해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정말 너무 고맙다고 땡큐 so much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네. 너도 너의 파트너랑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만 있기를 바랄게. 헤어진 거 아는데. 안녕. 이렇게 답장을 보내드렸죠. 고맙다. 행복하게 잘 지내. 어머, 헤어졌나? 어쩔 수 없지 뭐. 정말 차차 틴트가 날 더 어려 보이게 해주는 거 아닌가? 근데 메시지 보내길 잘한 것 같아. 그 수준엔 뭐 그 수준으로 해줘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나도 우아하게 늙으려고 했는데 나는 솔직히 우아한 것 같아. 나는 이 정도면 막 이렇게 막 인신공격 막 얘처럼 막 레이시스처럼 막 이렇게 안 하고 딱 뼈만 탁탁 때려줬잖아. 그렇지 않아요? 몇 달 후에 도미닉한테